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앞에 찾아온 앨리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정리하는 뇌예요. 정리하는 뇌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쪽 두꺼운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저자가 어떤 이론만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거를 잘 따라가 놓으라면 정말 실용적으로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저자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제가 읽은 소감 간략하게 먼저 나눌게요. 저자는 데니얼 레비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인지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예요. 그리고 현재 몬트리올 맥길 대학에서 심리학, 행동신경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뇌를 통해서 인지하고 또 송출해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책을 읽기까지는 5주 정도 걸렸어요. 워낙에 방대함에도 이유가 있었지만 보통 책을 읽는 두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방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그 하나의 주제나 챕터마다 나오는 그 실천전 팁을 그 자리에서 즉시 활용하느라고 5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뇌가 정리되려면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유용한 팁들을 알려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실천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서랍을 정리하고 책장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의 내용을 제가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까 더 자세한 풍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나중에 제 아래 블로그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공유해 드릴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주변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 할까, 정리하는 뇌. 사실 우리의 뇌는 정리되어 있는 체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뇌 속은 정리되고 범주화된 그런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범주화되지 않는 정보가 우리 뇌에 입력이 된다 했을 때는 나중에 그거를 출력해내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거죠. 찾아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안 찾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는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물건을 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나눌게요.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물건이나 평소에 물건 외에 다른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범주화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범주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전체적인 외양이나 세부적인 외양을 기반으로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고 범주화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필 바구니에는 여러 가지 색연필도 있고 검정 연필도 있고 다른 색깔의 연필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전반적인 외양을 보고 우리가 범주화하는 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이 첫 번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기능적 동등성을 기반으로 범주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캠핑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들 했을 때 장비들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상황에서 내가 먹는 간식들, 이런 기능적 상황에 대해서 범주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외양이나 앞서 말한 기능적 동등성이 없는 그런 경우에라면 특정 상황을 기반으로 우리가 범주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먹는 공통점,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을 때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지갑, 어린 시절 사진, 현금, 반려견,
보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겉으로 봤을 때나 기능적으로나 딱히 묶이는 부분이 없지만 불이 났을 때 이머전시한 상황에서 우리가 꼭 챙기고 나가야 될 것들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범조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범조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집과 직장에서 어떻게 사물을 조직하고 생각을 조직하는데 또 어떻게 물건들을 적재적소에 배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물건을 찾기 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물건의 위치를 잘 따로 기억할 필요 없이 그 물건이 필요해질 장소에 두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는 책상 맨 위에 서랍에 여분의 자동차 열쇠를 놓음으로써 자동차 열쇠가 없어졌을 때 바로 찾기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휴대폰 전화에 있는 폰에 있는 카메라로 여권,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카드 이런 것들을 촬영해 두면 쉽게 꺼내 쓸 수 있고요. 또 여행할 때는 신분증 한 종류와 적어도 다른 현금카드나 이런 것들을 다 지갑이나 다른 또 캐리어나 이런 식으로 자기 바지 주머니에나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한꺼번에 한 장소에 놓는 게 아니라 나눠서 분리해서 가지고 다니면 우리가 위험성,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일일 위험성을 줄이는 거죠. 제가 출장 갔을 때도 유럽에 한번 출장을 가자마자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찾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나누어서 보관했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만일에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제가 그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있었던 것이 좋았는데요. 이건 정말 실천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고 이머전시한 상황에서도 더 빛을 발하는 진정한 꿀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행할 때 여행 영수증을 넣을 봉투를 하나 마련해서 그 영수증이 다른 영수증들과 섞이지 않게끔 하면 내가 얼마 썼는지 바로바로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섞이지 않게 분리하는 방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저는 해외 영업자이고 어느 때는 이제 국내 영업도 다니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만났을 때 사회 관계를 잘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제가 명함을 받으면 그 명함 뒷면에든 아니면 앞면에든 작게 이렇게 그 사람과 언제 만났는지 또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사람의 정보, 하는 일이나 이런 정보, 제가 받았던 정보들을 이렇게 적어두는데요. 그게 나중에 오랜만에 6개월 뒤나 1년 뒤나 2년 뒤에 만났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점점 쇠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 쓰는 것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해 두면 아무래도 좀 더 꺼내 봄으로써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수 있냐면 지난번 뭐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면은 이젠 예전에 대화를 했던 맥락을 쫓아가면서도 상호작용, 서로 더 발전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예전에 성함을 한 1년, 2년 지난 뒤에도 맞닥뜨렸을 때, 불러드렸을 때 그분이 굉장히 감격을 하시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게 정말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를 체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자가 제가 했던 방법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적어두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아이들의 이름, 취미, 함께했던 장소, 시간, 때로는 생일까지 모두 기록을 해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fruitful,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는 뇌의 실전적 팁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생활 속에서 녹여서 실천을 하신다면 우리 뇌에 좀 더 정리돼서 체계적으로 정리돼서 그 사물과 정보들이 입력되고 되기 때문에 그만큼 찾아서 꺼내 쓰기도 쉽고 낭비되는 시간들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실천적 팁을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뇌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엘바.